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로 이렇게 늘 시사 브리핑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또 낮에 또 약속으로 어디 가서 강연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 한성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명의 간첩이 동아일보를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사브리핑 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요 근처의 산을 등산을 했는데 천마산이죠. 천마산에는 박원순이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수련원을 산속 깊은 데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박원순 저 간첩놈이 간첩질 하는 곳이 이곳 천마산에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정 간첩놈이 천마산 주변에다가 이걸 뿌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몰아내고 친일 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막아내자. 그래서 이게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 김정은이를 따라서 문재인과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국회가 하는 거 반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고 똑바로 가면은 간첩공화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과 박지원이가 의회 독재를 하는 이 야당, 야3당을 간첩들이 장악해서 가고 있죠. 자, 여기는 또 반대편입니다. 박근혜 몰아내고 전쟁 위기 막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 이 또 김정은이가 9월을 이걸 박지원 간첩과 문재인 간첩이 얼파되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까미 유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까미 유신, 고립 공세 제재 윙윙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폈다. 그래서 화성10이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로 쿵 하고 자력 자강하기 나타났다. 승산 없구나 오바마가 엉엉 울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맥이 없구나 앙앙 아베가 울고 있고 살 길 없구나 징징 박근혜가 얻어 터져갖고 반창고 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까옥 오바마 아베 박근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필연적 파멸 이게 지금 최신에 뿌린 것 같아요. 새건 거 보니까. 아니, 이게 말이죠. 오래된 게 눈이 아니에요. 오고 있는데 눈 위에 이게 있는 걸 보면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 뿌렸어요. 이 간첩이 고정 간첩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길목에 가장 잘 뛰는 길목에 그러니까 아침에 갖다 뿌리고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이고 간첩공화국의 박지원 간첩과 문재인 간첩이 이 나라 파멸시키려고 가고 있고 삐라도 다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삐라가 돌아다니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어떤 분 집 앞마당에다 이걸 또 뿌려놨대요. 지금 뭐 간첩 세상이니까 간첩공화국이니까. 네. 자, 이거 볼까요? 이재용부터 부른 특검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다음 타깃은 SK롯데. 그래서 박영수라고 하는 놈과 윤석열이라고 하는 박지원과 문재인의 하수인 종북 요 두 마리가 하는 짓이 뭐냐? 이제 대한민국의 재벌들 이제 부수기고 또 이 재벌들 입으로부터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이제 이 자백을 받아내려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부터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까지 내려온 지들이 섬겼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나 또 이제 김무성이 이런 놈들이 섬겼던 유승민이가 섬겼던 나경원이가 섬겼던 이명박 정부 때나 이제 전경련으로 하여금 돈을 출자해갖고 이제 재단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갔는데 이제 지금 재벌들을 족치기에 의회 독재, 3야당의 간첩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아주 발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간첩당이다, 우리는 종북당이다 하는 것을 카밍아웃 하고 있죠. 그래서 계엄령 선포하면 다 죽을 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이제는 계엄령밖에 없다는 걸 국민들이 깨달아갑니다. 미국 김여정 제재 국무장관 후보자 북한은 적이다. 그래서 국무장관 후보자가 명확히 했습니다. 신구 정권 동시다발 대부 압박하고 있다. 대선 링오른 반기문 정권 아닌 정치 교체를 하겠다. 어제 귀국했고
국민 대통합 이룰 것이다. 야권 철저 검증 대선 레이스 본격화. 근데 저는 이 양반 입에서 자유민주 반공의 가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18을 미화하고 5.18이 역적들의 노름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5.18 묘소부터 참배하겠다고 하고 저 노무현 저 괴뢰 이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선언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비서실장 문재인 이 간첩 여적을 시켜서 김정일이에게 지침을 받아서 기권을 했던 이 노무현 집에 봉하마을이죠. 거기 들르겠다고 하고 이 양반 입으로 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아주 가장 크게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이 양반의 지금 현재 스케줄을 잡고 가고 있는 것은 대통합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과 손을 잡아서 자유민주주의 애국 태극기 세력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쳐다보겠습니다. 갈수록 지금 우리나라가 태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네. 자, 반기문이 패권 청산, 문재인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 대선판 흔들기. 대권가도 뛰어든 반기문이 여야와 파워 게임 돌입을 했다. 그래서 이 반기문의 정체성이 현재까지는 좌파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아닌 정치 교체 일성,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 부각 의도, 문의 정치 교체 프레임에 역공을 했다. 설 전까지 2주일이 1라운드다. 반지지율 뛰면 제3지대 핵으로 등장한다. 정체 하락된 특정당에 구애할 듯하다. 문재인 안철수와 레이스 시작. 문재인은 반 관련 질문을 사용했고 정책 행보를 했고 안철수는 지지층 겹쳐 연대 독주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나라 찢어지고 경제 활력 잃고 총체적 난관이다. 귀국날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지도자 실패가 민생 파탄 몰고 가. 그래서 저는 지도자 실패가 개떡이다. 니는 지금 대한민국 정세를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종북 간첩단에게 둘러싸여서 그놈들 얘기만 듣고서 지도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실패긴 실패지만 이거는 박지원 간첩이 만들었다. 2002년도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3박 4일간 박근혜 의원을 방북시키면서 거기에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갖고 X파일을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최순실을 압박하고 해서 대한민국 요직에다가 간첩과 종북을 갖다 앉힌 장 본인이 바로 박지원 간첩이다. 박지원 여적이다. 저놈이 대한민국의 사실상 상왕으로서 최순실을 지배해왔다. 정윤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터뜨리기 전에 정윤회와 이혼을 시키고서 지금 이 일을 터뜨렸다. 그래서 이제 2002년도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X파일을 뒤져라. 박지원의 X파일을 뒤져라. 그러면 박지원이를 잡아넣을 수가 있다. 이게 제 주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반기문이가 얘기하는 지도자 실패가 민생 파탄 몰고 갔다 하는 것은 개똥이다. 개똥이다. 이것은 짜여진 극본에 따라서 박지원이가 벌린 일이다. 2014년 4월 16일 날 304명의 이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 귀한 생명을 물에다 수장시킨 자가 박지원이다. 네. 그리고 김장수다. 그리고 종북 간첩단이고 김양건, 당시 김양건 대남 통일 전선 부장의 지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간첩단의 지시다. 이것도 제대로 수사하면 밝혀낼 수 있다. 계엄령 선포해서 군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이제는 밝혀라. 왜? 검찰 김수남이는 간첩이기 때문에 또 이병호 국정원장은 간첩이기 때문에 밝힐 재간이 없다. 그러므로 검찰 이것도 다 수사하고 또 법원 행정처도 수사하고 50대 언론사 간첩의 언론사가 된 것도 수사하려면 계엄령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야,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데도 계엄령 안 해도 되겠나 많은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시민들이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내일 14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탄기국 행사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이 계엄령 선포하라. 계엄령뿐이다. 계엄령이 답이다. 이걸 들고서 이제 정광용이와 정광택이와 권영혜에게 압박을 가하십시오. 니들이 진짜 보수라면 계엄령을 얘기해라. 그리고 계엄령 내리고 안 내리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네. 누구 몫이죠? 황교안, 황교안 네. 국무총리 대통령 직무대행의 몫이다. 그건 그분에게 넘기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권한대행 아닌가요? 권한대행이죠. 네. 권한대행 직무대행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국민들이 외쳐드려야 된다. 네. 그래야지 군부에다가도 할 말이 있고 국무위원들에게도 할 말이 생긴다. 이걸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므로 단기국에서 20만이 모였다, 100만이 모였다 이걸 자랑하지 말고 탄핵을 기각하라. 그리고 계엄령 선포하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반대쪽의 문재인이는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하겠다, 반란하겠다, 폭동하겠다 이걸 공식화했는데 왜 우파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헌법 77조 헌법적 권한을 책임과 의무를 왜 소홀히 하도록 이걸 말 못하게 하는 겁니까? 권영애 장관님, 또 정광택 회장님, 정광용 회장님, 당신들 셋이서 이제 작당해서 계엄령을 말 못하게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알아갑니다. 어느 날 당신들이 이제 태극기를 든 민심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팔아먹는 이완용이와 같은 짓을 우파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을 이제 단기국 모임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요. 저도 계엄령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계엄령해서 싹쓸이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좋은 날님이 여쭤보네요. 내일 장군님 그쪽에 탄기구에 가시냐고. 아직도 내일 울산이 홍보가 안 됐나 봅니다. 다시 한번. 내일 저는 울산에 갑니다. 울산에 오후 1시부터 이제 롯데백화점,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제 이희철 회장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박사모 가족. 박사모 가족 이제 계엄령 선포하라고 가서 외칩니다. 저는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집회는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탄기국은 내일 마로니에 공원에 오후 2시부터 모이죠. 네. 오후 2시부터 모이는데 거기는 계엄령을 말 못하게 합니다. 계엄령밖에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데도 이 바보 같은 권영애, 바보 같은 정광택, 바보 같은 정광용 이 세 사람이 계엄령을 말 못하게 합니다. 이제는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요청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느 분이 전화 왔는데요. 오해를 했더라고요. 장군님 무대에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저하고 장군님이 막 가갖고 뺀질뺀질 들어가가지고 안 시켜준다고 내가 짜증냈다고 두드러 맞은 것처럼 해병대에게. 자,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자세히 좀 김인기라고 하는 말씀해 주세요. 놈이 또 이게 헛소리를 찌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31일 날이죠. 네. 12월 24일 날 사일부터 한번 토요일 이야기해 날도 주세요. 네. 이제 정광용 회장님은 한성주 장군님 계엄령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불렀는데 맞죠? 네. 근데 가본즉슨 명단이 없었죠. 네. 명단이 자유 발언. 24일은 그게 아니었죠. 수정합니다. 11월 24일 날 네. 한성주 장군을 세우겠다라고 정광용 씨는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권영애 장관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죠. 네. 한성주 장군 이번에는 참아라. 계엄령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문자 한번 볼까요? 알았습니다. 네. 순종하고서 제가 갔었습니다. 문자 한번 네, 보여드려요. 차라리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못 믿고 오히려 저를 오해하고 장군님을 오해해갖고 우리가 우파 속에 시키지도 않은 일을 들어가서 괜히 계엄령했다고 탄기국을 따라야 되지 않냐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장군님을 아시는 분들은 뭐 오락하지도 않았는데 갈 장군님이 아니시고요. 또 약속된 것을 약속을 이행 안 하면 가만히 있을 또 윤 에스더가 아니죠. 외국에서 저는 많이 살았고 64개국을 갔기 때문에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장군님도 군인이시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지키는 게 약속이신데 처음부터 오락하지를 말던지.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오해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전화번호를 가리는 게 네네, 좋겠죠. 그렇죠. 전화번호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놓고 네. 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너무 커졌다. 좀 제가 멀리 있어야 전화번호를 가려줄 거예요. 땅에다 놓으시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잠깐만. 옆에를 줄게요. 짧게는 이걸로 좀 줄이면 될 수 있어요. 소리 키우고 네.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랬다 하고요. 온 거는 있으니까 궁금하면 그냥 보여달라고 할까요? 확실히 문자가 가만히 있습니다. 있어봐. 왜 건드려. 됐네요. 왜 건드려?
네. 자, 오늘은 참으세요. 이 권영애 장관님이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24일 거죠. 예. 25일 날. 이게 날짜가 요 위에 나오. 아니, 알 수 있어요. 네. 예. 24일 겁니다. 위에 전화번호를 제가 가리려고 했습니다. 한 장군, 당신이 방송에서 하는 것까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소. 우리는 저들이 촛불 집회를 더 이상 끌고 가기 힘들면 문성근 명계남이가 4년 전에 조직한 밀란 부대가 횃불을 들고 나오고 이때 북에서 내려온 특수살인 요원들이 유혈 자작극을 일으켜 경찰이 과잉 진압이라 뒤집어 씌워 제2광주 사태를 만든다는 것이 저들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므로 계엄령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전에 계엄령을 해야죠. 지금 문재인이가 이걸 이제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지혜로운 대응을 계획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오늘 행사 준비로 바쁜 시간이지만 한장군이 충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회신을 하는 것이니 자기 의견이 좀 다르다고 욕은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국민이 쳐다보는 장군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24일 아침에 왔군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했고 고맙습니다 장관님. 이 나라 구할 길은 계엄령뿐임을 계속 쉬지 않고 알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알고 함께 갑시다. 이게 말이죠. 네. 12월 24일 날 있었던 네. 사건입니다. 12월 24일 날 그래서 저는 현장에는 갔지만 단위에는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또 정광용 씨가 한성주 장군님 이번에는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가본즉슨 명단에 빠졌죠. 네. 거기에 있는 민중홍이라고 하는 자가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영애 장관님께 이제 가서 제가 계엄령 선포를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분을 얻어내서 연설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걸 김인기는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가 권영애 장관님이 내한테 지침을 준 걸 듣기나 하였느냐. 이놈아 모르면 가만 뒤로 빠져 있어라. 그래서 권영애 장관님이 이제 계엄령 선포를 말해라. 그게 5시 반경이죠. 저희가 한 12시 반부터 가서 우리 차례 2부 순서를 기다렸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접근했던 때가 한 7시쯤인가. 네, 그래갖고 기다렸죠. 그렇죠. 6시 반에 제가 먼저 두들겨 맞고. 문제는 권영애 장관님은 여건이 성숙하면 계엄령을 선포해라고 앞에 이 조건을 다뤄라.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올라가서 얘기를 했죠. 저는 지금 여건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지는 여건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왜? 문재인이가 이제 이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반란하겠다.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상은 촛불 반란을 의미하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계엄령으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탄기국이 이제 정책을 바꿔서 계엄령 선포만이 이 나라 살릴 길이다. 이걸 외쳐주는 탄기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밤도 기도할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은요. 참 내일은 탄기구 연사 신청을 했는데요. 거절당한 걸로 또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30날 네. 우리 권영애 장관님께 보낸 거. 네. 존경하는 장관님. 성령님께서 이 나라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탄식하십니다. 계엄령 선포가 시급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1만 번 얘기하는 것보다 장관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한마디 하시면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소장의 청원을 심사숙고하시어 문재인의 반란일, 탄핵 기각 판결일, 화요일, 목요일, 주간 토요일이 될 겁니다. 그날 당일이 될 수도 있고 촛불 집회 이전에 계엄령을 내릴 수 있도록 외쳐주시길 악망합니다. 한성주 올림. 그래서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여기서 읽지를 않겠습니다. 네. 권영애 장관님께서 이제 탄핵 기각을 위해서 계엄령 선포만이 길이다라고 하는 이 정답을 잠깐만. 떨어져 버렸는데 또 지원자 아니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하시면 자력 자강 나타났다. 승산 없구나 오바마가 엉엉 울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맥이 없구나 앙앙 아베가 울고 있고 살 길 없구나 징징 박근혜가 얻어 터져갖고 반창고 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까욱 오바마 아베 박근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필연적 파멸 이게 지금 최신에 뿌린 것 같아요. 새건 거 보니까. 아니, 이게 말이죠. 오래된 게 눈이 아니에요. 오고 있는데 눈 위에 이게 있는 걸 보면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 뿌렸어요. 이 간첩이 고정 간첩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길목에 가장 잘 뛰는 길목에 그러니까 아침에 갖다 뿌리고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이고 간첩공화국의 박지원 간첩과 문재인 간첩이 이 나라 파멸시키려고 가고 있고 삐라도 다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삐라가 돌아다니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어떤 분 집 앞마당에다 이걸 또 뿌려놨대요. 지금 뭐 간첩 세상이니까 간첩공화국이니까. 네. 자 이거 볼까요? 이재용부터 부른 특검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다음 타깃은 SK 롯데. 그래서 박영수라고 하는 놈과 윤석열이라고 하는 박지원과 문재인의 하수인 종북 요 두 마리가 하는 짓이 뭐냐? 이제 대한민국의 재벌들 이제 부수기고 또 이 재벌들 입으로부터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이제 이 자백을 받아내려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부터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까지 내려온 지들이 섬겼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나 또 이제 김무성이 이런 놈들이 섬겼던 유승민이가 섬겼던 나경원이가 섬겼던 이명박 정부 때나 이제 전경련으로 하여금 돈을 출자해갖고 이제 재단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갔는데 이제 지금 간첩단이고 김양건 당시 김양건 대남 통일전선 부장의 지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간첩단의 지시다. 이것도 제대로 수사하면 밝혀낼 수 있다. 계엄령 선포해서 군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이제는 밝혀라. 왜? 검찰 김수남이는 간첩이기 때문에 또 이병호 국정원장은 간첩이기 때문에 밝힐 재간이 없다. 그러므로 검찰 이것도 다 수사하고 또 법원 행정처도 수사하고 50대 언론사 간첩의 언론사가 된 것도 수사하려면 계엄령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야,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데도 계엄령 안 해도 되겠나 많은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시민들이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내일 14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탄기국 행사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이 계엄령 선포하라, 계엄령뿐이다, 계엄령이 답이다 이걸 들고서 이제 정광용이와 정광택이와 권영혜에게 압박을 가하십시오. 니들이 진짜 보수라면 계엄령을 얘기해라. 그리고 계엄령 내리고 안 내리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누구 몫이죠?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직무대행의 몫이다. 그건 그분에게 넘기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권한대행 아닌가요? 권한대행이죠. 네. 권한대행, 직무대행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국민들이 외쳐드려야 된다. 네. 그래야지 군부에다가도 할 말이 있고 국무위원들에게도 할 말이 생긴다. 이걸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므로 단기국에서 20만이 모였다, 100만이 모였다 이걸 자랑하지 말고 탄핵을 기각하라. 그리고 계엄령 선포하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반대쪽의 문재인이는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하겠다, 반란하겠다, 폭동하겠다 이걸 공식화했는데 왜 우파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헌법 77조 헌법적 권한을 책임과 의무를 왜 소홀히 하도록 이걸 말 못하게 하는 겁니까? 권영애 장관님, 또 정광택 회장님, 정광용 회장님, 당신들 셋이서 이제 작당해서 계엄령을 말 못하게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알아갑니다. 재벌들을 족치기에 의회 독재, 3야당의 간첩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아주 발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간첩당이다, 우리는 종북당이다 하는 것을 카밍아웃하고 있죠. 그래서 계엄령 선포하면 다 죽을 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이제는 계엄령밖에 없다는 걸 국민들이 깨달아갑니다. 미국 김여정 제재 국무장관 후보자 북한은 적이다. 그래서 국무장관 후보자가 명확히 했습니다. 신구 정권 동시다발 대부 압박하고 있다. 대선 링 오른 반기문 정권 아닌 정치 교체를 하겠다. 어제 귀국했고 국민 대통합 이룰 것이다. 야검 철저 검증 대선 레이스 본격화. 근데 저는 이 양반 입에서 자유민주 반공의 가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18을 미화하고 5.18이 역적들의 노름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5.18 묘소부터 참배하겠다고 하고 저 노무현 저 괴뢰 이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선언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비서실장 문재인 이 간첩 여적을 시켜서 김정일이에게 지침을 받아서 기권을 했던 이 노무현 집에 봉하마을이죠. 거기 들르겠다고 하고 이 양반 입으로 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아주 가장 크게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이 양반의 지금 현재 스케줄을 잡고 가고 있는 것은 대통합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과 손을 잡아서 자유민주주의 애국 태극기 세력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쳐다보겠습니다. 갈수록 지금 우리나라가 태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네. 자, 반기문이 패권 청산, 문재인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 대선판 흔들기, 대권가도 뛰어든 반기문이 여야와 파워 게임 돌입을 했다. 그래서 이 반기문의 정체성이 현재까지는 좌파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로 이렇게 늘 시사 브리핑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또 낮에 또 약속으로 어디 가서 강연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 한성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명의 간첩이 동아일보를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사 브리핑 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요 근처의 산을 등산을 했는데 천마산이죠. 천마산에는 박원순이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수련원을 산속 깊은 데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박원순 저 간첩놈이 간첩질 하는 곳이 이곳 천마산에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정 간첩놈이 천마산 주변에다가 이걸 뿌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몰아내고 친일 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막아내자. 그래서 이게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 김정은이를 따라서 문재인과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국회가 하는 거 반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고 똑바로 가면은 간첩공화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과 박지원이가 의회 독재를 하는 이 야당, 야3당을 간첩들이 장악해서 가고 있죠. 자, 여기는 또 반대편입니다. 박근혜 몰아내고 전쟁 위기 막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 이 또 김정은이가 9월을 이걸 박지원 간첩과 문재인 간첩이 얼파되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까미 유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까미 유신, 고립 봉쇄 제재 윙윙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폈다. 그래서 화성10이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로 쿵 하고 정권 교체 아닌 정치 교체 일성,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 부각 의도, 문해 정치 교체 프레임에 역공을 했다. 설 전까지 2주일이 1라운드다. 반지지율 뛰면 제3지대 핵으로 등장한다. 정체 하락된 특정당에 구애할 듯하다. 문재인 안철수와 레이스 시작. 문재인은 반 관련 질문을 사용했고 정책 행보를 했고 안철수는 지지층 겹쳐 연대 독주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나라 찢어지고 경제 활력 잃고 총체적 난관이다. 귀국날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지도자 실패가 민생 파탄 몰고 가. 그래서 저는 지도자 실패가 개떡이다. 니는 지금 대한민국 정세를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종북 간첩단에게 둘러싸여서 그놈들 얘기만 듣고서 지도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실패긴 실패지만 이거는 박지원 간첩이 만들었다. 2002년도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3박 4일간 박근혜 의원을 방북시키면서 거기에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갖고 X파일을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최순실을 압박하고 해서 대한민국 요직에다가 간첩과 종북을 갖다 앉힌 장 본인이 바로 박지원 간첩이다. 박지원 여적이다. 저놈이 대한민국의 사실상 상왕으로서 최순실을 지배해왔다. 정윤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터뜨리기 전에 정윤회와 이혼을 시키고서 지금 이 일을 터뜨렸다. 그래서 이제 2002년도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X파일을 뒤져라. 박지원의 X파일을 뒤져라. 그러면 박지원이를 잡아넣을 수가 있다. 이게 제 주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반기문이가 얘기하는 지도자 실패가 민생 파탄 몰고 갔다 하는 것은 개똥이다. 개똥이다. 이것은 짜여진 극본에 따라서 박지원이가 벌린 일이다. 2014년 4월 16일 날
304명의 이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 귀한 생명을 물에다 수장시킨 자가 박지원이다. 네. 그리고 김장수다. 그리고 종